50 이후에는 근육 감소가 어느 정도 일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동작이 잘 안 됩니다. 이런 동작. 근육이 빠지게 되면 꾸부정한 자세, 그리고 옛날에 막 2계단씩 팡팡팡팡 올라가셨는데 이제는 1계단씩 올라가기도 버거운 상태가 되고요. 영상의학적으로 엑스레이나 MRI에 나타나지 않는 통증이 또 관절에서 올 수 있죠. 그래서 생존 근육을 잘 지키고 있을 때 자세도 좋고 관절이 건강하고 만성질환에 안 걸릴 수 있게끔 도와주니까 이것이 진짜 생존 근육인 것이죠. 인생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조건 건강구조대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차의과학대학교 스포츠의학대학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홍정기 교수입니다. 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중요한 요인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연구 결과를 보면 심폐체력, 근력의 상태, 이것이 오래 사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심장의 펌핑하는 능력, 그리고 호흡 잘할 수 있는 능력, 더 나아가서 우리 몸을 감싸고 있는 이 근육들이 빠지지 않고 노년까지 잘 유지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능력은 운동을 통해서 좋아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50 이후에는 특히 이제 기능이 떨어지고 건강도 좀 약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운동해야 하는 것이죠. 외발서기가 잘 안 됩니다. 이거 딱 해놓으면 이제 엉덩이가 이걸 지켜줘야 이것을 한 20-30초 많이 서 있을 수 있는데 근육이 이게 빠지게 되면 휘청휘청 하면서 엉덩이 이렇게 빠지면서 못 버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외발로 서서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동작이 잘 안 됩니다. 이런 동작. 보시면 제가 무릎이 그대로 이렇게 왔다가 일로 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흔들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동작이 안 됩니다. 천천히 다리를 꼬는 자세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앉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런 동작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근육이 많이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존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들로 알려져 있는 대퇴사두근과 둔근이라고 그러죠. 엉덩이 근육. 그리고 우리를 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기립근. 여기다가 이제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코어, 그리고 잘 걷게 해주는 발목 근육이 있겠습니다. 인생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조건 스쿼트를 하셔야 됩니다. 자, 스쿼트는 다리에 있는 모든 근육뿐만이 아니라 허리 근육, 심지어는 이 등 근육까지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스쿼트 운동을 꼭 하셔야 된다. 스쿼트 운동은 늘 제가 강조하지만 이렇게 팔을 어깨 쪽에다 대고 이 정도로만 딱 내려와서 일어나게 되면 지금 딱 앉은 상태에서 발 근육, 정강이, 대퇴 근육, 엉덩이, 허리 근육까지 완전하게 지금 다 자극을 받는 자세거든요. 그래서 이 스쿼트만 잘 해도 엉덩이 근육, 대퇴 근육, 종아리, 발, 허리 근육까지 한 번에 그냥 이 5대 근육을 다 챙길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운동입니다. 무릎 관절이 아프신 분들은 조금만 더 벌리셔라. 벌리셔서 내려가면서 무릎을 이렇게 잡고 또 다시 일어나고, 내려가면서 무릎을 또 잡고 이렇게 일어나고, 불안하니까 무릎을 딱 잡고 일어나면 내려갈 때 약간 시큰할 때 이 손이 무릎을 이렇게 만져주고 근막을 이완해 주니까 약간 수월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고요.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허리를 너무 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허리를 좀 편안하게 놓고, 일자허리도 좋으니까 이렇게 자연스러운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스쿼트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빠진 근육을 회복하기에는 발 끌어당겼죠, 내렸죠, 끌어당겼죠, 내렸죠. 그 다음에 천천히 돌리는 이런 거로 전체적인 근육을 자극합니다. 제가 다시 보여드리면 발목을 돌립니다. 근데 이게 막 늘려주는 것 같지가 않고요. 사실은 발목 주변의 근육을 막 수축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발목 주변이 강화되고요. 그 다음 악셀 밟듯이 내리고 끌어올리고, 이것도 한 10회 정도 하면 정강이 앞쪽 뒤쪽의 근육이 강화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말씀드렸던 대로 스쿼트를 무릎이 안 아픈 범위 내에서 하고요. 앞뒤로 런지 자세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살짝 벌려서 여기서 요만큼만. 그러면 여기는 엉덩이, 이쪽은 또 무릎 앞쪽. 이렇게 해서 근육들이 자극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허리를 강화하려면 이렇게 허리를 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허리를 인사하듯이 구부리는 거. 이런 것들을 10번씩 한 3세트 하면 전반적으로 꽤 많은 근육들을 자극한 셈이 됩니다. 일단 근육이 감소되면서 자세가 변화되겠죠. 기립근이나 발근육 이런 근육들이 약해지고 게을러지고 힘을 잘 발휘하지 못하면 일단 꾸부정한 자세, 또 바르게 발목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 힘이 떨어지니까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족궁이 이렇게 무너지는 형태가 된다든지 발에 변형이 오게 되면서 무릎 고관절도 함께 변형이 되는 자세 이상이 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근육이 빠지게 되면 우리가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인슐린 조절이 중요한데 대사적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육이 빠지게 되면. 그래서 생존 근육을 잘 지키고 있을 때 자세도 좋고 관절이 건강하고 드신 음식들을 빨리빨리 소화해내고 혈당이 너무 높게 잡히지 않기 때문에 만성질환에 안 걸릴 수 있게끔 도와주니까 이것이 진짜 생존 근육인 것이죠. 근육이 빠지게 되면 일단은 걷는 게 느려지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막 2계단씩 막 팡팡팡팡 올라가셨는데 이제는 1계단씩 올라가기도 버거운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 자꾸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자꾸 또 눕고 싶고 또는 서 있는 시간이 길게 되면 또 자꾸 앉고 싶고 이게 몸에 피로감을 좀 빨리 받게 되고요. 또 하나는 통증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상의학적으로 엑스레이나 MRI에 나타나지 않는 통증이 또 관절에서 올 수 있죠. 근육은 관절을 잘 붙잡아 줍니다. 그래서 그 움직이게 될 때 뼈의 궤도를 잘 유지시켜 주는데 근육이 빠져버리면 불안정성이라고 하죠. 관절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즉 뼈의 궤도가 이탈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받지 않아도 돼야 될 스트레스들을 받게 되니까 또 문제가 됩니다. 하체가 그냥 무조건 두꺼운 것은 좋지 않고요. 지방이 많이 있으면 그것은 근육이 빠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체는 일단 근육량이 많아야 되겠습니다. 근육이 빠지게 되면 근육이 있던 자리에 지방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방 유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한 두꺼운 다리는 힘을 잘 못 쓰니까 보행도 속도를 빨리 하는 데에 도움도 안 되고 무릎 관절을, 고관절을 또 발목 관절을 보호해 주는데도 별로 도움도 안 되고 또 대사성을 아주 좋게 가져가는 데도 도움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두께로만 보는 게 아니라 안에 정말 근육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일단 연구 결과로 나왔어요. 이제 근육이 많으면 오래 산다. 왜 이렇게 오래 사나 그랬더니 근육에서는 수축하게 될 때 이 근육 호르몬이 나온다.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근육 호르몬이 뇌에다가도요 신경 영양 인자를 훨씬 더 많이 전달할 수 있게끔 돕고 간에 지방이 안 끼게끔 지방에 있는 간을 산화시키고 또 복부에 있는 지방도 산화시키고 이런 역할들을 하면서 혈관도 튼튼하게 하고 뼈도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질환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떨어지고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근육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50대에는 근육 감소가 어느 정도 일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관절이 불안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무거운 무게를 든다거나 동작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운동들을 한다거나 또는 가동 범위를 너무 늘려야 되는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몸을 잘 안 쓰시다가 즉 운동을 안 하시다가 운동을 하게 되실 때는 옛날 생각하지 말고 이미 20년 정도는 내 몸이 기능을 잃었다. 약간은 뻣뻣해졌다. 약간은 약해졌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적절한 수준부터 즉 기본부터 천천히 올리는 이러한 단계적 점진적 운동 방법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 30대 애들 러닝하는데 나도 꼭 하고 싶다. 나는 지금 50대긴 하지만 마음은 청춘인데 나도 같이 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가면 한 번 한 5km 뛰시고 발목에 막 부상 오고 무릎에 부상 오게 되면 5km 뛰고 5개월은 또 운동을 못 하게 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단계별로 조급해하지 말고 다시 천천히 무너진 시스템을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운동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운동에는 이제 종류들이 있다라는 것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유산소 운동이 있고요. 그다음 무산소 운동이 있고 저항 운동이 있죠. 그다음에 유연성 운동이 있고요. 유산소 운동은 보통 이제 심폐체력을 올리는데 옆 사람하고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강도를 맞추되 약간 호흡이 가쁜 정도, 이 정도로만 계속 30분 정도 일주일에 3번 정도 하면 심폐체력이 좋아진다. 무산소성 운동은 옆 사람하고 대화하기가 약간은 버겁게, 그러나 시간을 짧게 해서 2분에서 한 5분 정도 조금은 강도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을 한 2-3번 하는 운동, 이런 것들은 약간 무산소 운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저항 운동은 내 몸무게나 덤벨, 아령 같은 것을 들어서 관절 부위를 강하게 해주는 무게를 사용하는 운동이고요. 하나는 이제 유연성 운동. 보통 스트레칭으로 알려져 있는데 나이가 들면 몸이 뻣뻣해지고 가동 범위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준비 운동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깨, 손목, 허리 또는 무릎, 발목에서 나와야 될 움직임, 동작들이 좀 버겁게 나오는 사람들은 막 뛰고 무거운 거 드는 것보다 유연성 운동에만 집중해서 해야 하는 운동들이 있다. 이런 상식들은 조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숨쉬기 운동도 너무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나는 그냥 숨 편안하게 쉬는 것 같아. 그렇지만 1분에 숨 쉬는 패턴을 살짝 저희가 검사해 보면 한 10번에서 12번 쉬는 것이 정상인데 숨 쉬는 것을 15번? 16번, 17번, 어떤 놈은 20번. 뭔가 좀 가쁘게 쉬고 있거든요. 요거는 호흡 불기능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될 때 이렇게 가쁘게, 뭔가 이렇게 좀 힘들게 또는 얇게 빈번하게 하는 호흡들은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흡 운동도 배우셔야 합니다. 런닝은 걷기가 잘 된 다음에 하는 운동입니다. 런닝이 좋다고 그러니까 걷기도 안 하시면서 런닝을 하신다. 관절에 많이 무리가 갑니다. 걷게 될 때 팔자걸음이라고 해서 이렇게 팔자걸음으로 걷는데 고관절도 괜찮고 무릎도 괜찮고 허리도 괜찮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50대 이후에 남성이건 여성이건 살이 잘 안 빠지고 조금만 드시는 것 같은데도 살이 찐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거는 이제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오는 것이 좀 크고요. 근육이 혈중의 포도당을 빨리빨리 제거해주는 역할을 못하고 근육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니까 잉여분들이 늘 남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움직이지는 않고 운동도 안 하고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체내에 지방이 쌓이게 되겠죠. 체내 지방이 염증도 일으키고 당뇨, 혈압, 지방간, 고지혈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0대 이후에 근육이 감소되면서 지방이 늘어나는 이 현상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리에 지방이 많다. 또는 팔에 지방이 많다. 배가 튀어나와서 이쪽에 지방이 좀 많이 모여 있다 그러면 단지 이건 피하 지방이 아니라요. 장기 옆에 붙어 있는 내장 지방이라고 그러죠. 내장 지방은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고요. 독소이기 때문에 장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내분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줘서 인슐린이 계속해서 분비될 수 있게끔 하는데도 또 얘가 영향을 주고 있다. 고로 인슐린이 혈중에 많이 이렇게 분비되는 상황이 되게 되면 심장질환, 치매, 암을 유발하는 데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내장지방이 내분비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또 변화시키게 되면 만성대사성 질환 및 심장질환, 암에까지 이르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만보걷기를 하셨는데 관절에 통증이 없다, 불편감도 없다, 뭔가 근육도 탄탄해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하시는 분들, 에너지도 많이 생기고 이런 분들은 만보걷기 좋습니다. 근데 어제도 걷고 오늘도 걷고 막 그러는데 끝나고 나면 허리도 아프고 관절이 아프다면 만보걷기는 50이 넘어가신 분들에게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연구는 만보걷기를 계속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심폐 능력은 좋아질 수 있지만 관절에서 또 무리가 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만보걷기를 하면서 근육을 잘 챙기지 않으면서 걸으면 이것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패턴은 걷게 될 때 뒤꿈치가 닿으면서 싹 이렇게 넘어가는 패턴이 아니라 발목이 이렇게 들어주지 못하고 그냥 땅을 딱 때리면서 이렇게 걷는 이런 식의 끌고 가는 걷기 패턴은 발 또는 발목 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충격을 너무 과하게 주기 때문에 이것이 뼈의 변형도 일으키고 근막도 아프게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걷는데 이렇게 무릎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걷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오다리가 돼서 걷는 것도 무릎, 고관절, 심지어는 허리까지 안 좋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패턴은 별로 좋지 않고요. 제가 무릎이 안으로 모인다고 그랬는데 족궁이라고 하잖아요. 발의 내측이 이렇게 평발식으로 쭉쭉 걸을 때마다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이제 무릎 또는 고관절, 허리까지도 연결이 돼서 불편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라고 벌써 보고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걷기 패턴은 안 좋고요. 또 허리를 이렇게 너무 펴고 이렇게 걷는 것도 안 좋고요. 너무 또 구부리고 걷는 것도 안 좋죠. 그 다음 또 옆으로 흔들면서 걷는 것도 허리에 무리가 됩니다. 하여튼 좋은 자세라는 것은 바르게 세우고 뒤꿈치 닫고 앞으로 가면서 팔을 흔들면서 이런 식으로 저처럼 지금 팔을 많이 구부릴 필요는 없지만 가볍게 살짝 손이 그리고 팔이 나가면서 이렇게 걷는 패턴이 가장 적절하고 좋은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팔자걸음이라고 해서 이렇게 팔자걸음으로 걷는데 고관절도 괜찮고 무릎도 괜찮고 허리도 괜찮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패턴은 그분들만의 패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팔자로 걷게 된다. 그러는데 뭔가 허리도 아프고 고관절이 불편하다 그러면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너무 경직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살짝 11자에서 살짝 벌어진 상태가 되는데 너무 이렇게 되면 지금 뒤쪽의 근육들이 끌어당기면서 여기 있는 대퇴뼈가 살짝 바깥쪽으로 돈 거잖아요. 이런 식이 되면 허리는 약간 일자허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걷게 되면서 지면에서부터 오는 힘을 잘 흡수하고 분산시킬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한 5,000보, 7,000보 걸으면 허리가 아픈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른 자세로 태어나면서 대퇴가 어느 방향으로 돌아갔느냐, 근육의 단축 없이 태생이 약간 바깥쪽으로 돌아간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만보 걸어도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한 3,000보, 5,000보 걸으면 이상하게 허리 아파오기 시작하고 고관절이 찝히는 것 같고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다 그러면 이것은 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팔자로 걷는 걸음은 뒤쪽에 있는 근육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허리를 일자로 만들고 허리를 또 불편하게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조심하셔야 된다. 족저근막염이나 평발이 있으신 분들은 뒤꿈치를 대고 중간으로 와서 앞꿈치가 땅을 살짝 미는 발 구르기 동작을 사용하면서 걷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족저근막염이나 평발인데 그대로 갖다 때려버리면 이게 준비하기도 전에 안으로 발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족저근막염 더 부추길 수 있고 족저근막을 더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꿈치를 갖다 대는 순간에 족저근막은 살짝 늘어났는데 늘어난 것이 마치 탄성밴드처럼 감기면서 앞으로 추진할 수 있게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자세는 근막을 늘렸다가 늘린 게 감기면서 저를 차주는 거죠. 이런 탄성이 발휘될 수 있는 락킹이라고 합니다. 구르기 동작처럼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보행 패턴을 연습하셔야 합니다. 안에서 걷는 것과 밖에서 걷는 것, 특히 런닝머신에서 걷는 것과 밖에서 걷는 것. 어떤 분들은 런닝머신에서는 걷지 마라, 어떤 분들은 밖에서 걷지 마라 그러는데 그런 거 다 개인화되어야 합니다. 런닝머신을 걷는데 그 벨트가 돌아가는 패턴에 자꾸 못 맞추면서 이렇게 마찰을 일으키면서 걷는 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평평한 데를 잘 못 걷고 울퉁불퉁한 데를 걷다가 발목이 살짝 접질리면서 불편감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런닝머신에서 한 30분을 걸었는데 관절에 무리 없고 충분히 운동 효과 나면서 살도 좀 빠지는 것 같다 그러면 런닝머신 잘 맞는 겁니다. 그리고 런닝머신에서 걸었더니 좀 불편하더라. 근데 밖에 나가서 걸었더니 훨씬 내 무릎이 편하더라. 이런 것들을 좀 잘 모니터링 하시면서 가야 되는데 한 가지는 런닝머신은 밑에서 벨트가 계속 꾸준한 속도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하게 걷지 못할 때 속도를 조절하는 능력을 잃어버리신 채 또는 속도를 조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뭔가 걷는 패턴이 오른다리가 올라갔다 땅을 때리고 왼다리가 올라갔다 땅을 때리는 이런 리듬이 잘 맞지 않게 되면 돌아오는 벨트와 마찰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 마찰이 일어나고 스텝이 자꾸 꼬이는 것 같다라고 하면 런닝머신보다는 밖에서 자연스럽게 걷는 것이 훨씬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런닝 자세는 과학적으로 중간발로 땅을 때리는 이 미드 스탠스가 초보자들이나 엘리트 선수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훨씬 관절의 부하를 떨어뜨린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막 너무 뒷발을 갖다 댄다든지 너무 앞으로만 뛰는 것보다 그냥 중간발이 땅을 계속 때릴 수 있게 그리고 상체는 젖혀지지 않고 살짝 앞으로 쏟아질 것 같이 이런 자세를 유지하면서 팔을 간단하게 이렇게 조금씩만 흔들면서 이런 패턴이 유지되게 하는 것이 제일 좋고요. 나는 그냥 앞발로 뛸 거야. 뒷발을 먼저 갖다 대면서 뛸 거야. 이렇게 되면 분명히
엘리트 선수가 아니라 그러면 이러한 패턴이 분명히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만 조심해서 뛰고요. 너무 보폭을 크게 하거나 무릎을 크게 올리지 않고요. 가장 자연스럽게 중간발이 땅을 때리면서 저 뒤로 이렇게 젖혀져 있지 않고 앞으로도 쏟아지지 않고 좋은 자세로 이렇게 뛰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지금 보여드리면 그대로 제 발이 중간이 딱 닿게, 그렇죠? 앞이 안 닿고 뒤가 안 닿고요. 딱딱 중간발이 닿으면서 이렇게 뛸 수 있게 그대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유지하면서 너무 뒤로 안 돼 있죠? 무릎 많이 올리지 않죠? 앞으로도 너무 숙이지 않게 그대로 그냥 편하게 서 있는 상태에서 중간발이 딱 닿으면서 이렇게 앞으로 살짝 어깨가 나가 있는 이런 포즈가 많은 전문가들이 좋은 포즈라고 얘기하는 자세입니다. 일단은 걷기를 좀 잘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러닝은 걷기가 잘 된 다음에 하는 운동입니다. 러닝이 좋다고 그러니까 걷기도 안 하시면서 러닝을 하신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걷기를 좀 꾸준히 하면서 걷기를 한 30분 하는데 맨 마지막에 한 7분은 내가 러닝을 하겠다. 이런 거 괜찮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근데 걷기도 좋은 자세도 아니고 꾸준히 해본 경험도 없는데 갑자기 러닝을 하면 관절에 많이 무리가 갑니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르게 서 있는 것은 바르게 걷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선수 과목과 같습니다. 똑바로 서서 앞을 가만히 보고 있을 때 무게중심이 뒤로 이렇게 자꾸 가게 되는지 또는 앞으로 이렇게 가게 해서 앞으로 쏟아질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이건 잘못된 거죠. 가만히 있고 눈을 딱 감았을 때 여전히 전체 발에 힘이 갈 수 있게끔 서 있는 것, 이런 거 중요할 겁니다. 자, 그런데 하체는 바르게 서 있다고 해도 상체가 이렇게 굽어져 있으면 앞으로 쏠리게 될 것이고 허리가 너무 또 펴져 있어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허리가 너무 과도하게 펴져 있고 구부러진 상태로 걸으면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눈을 감고 섰을 때 너무 휘청휘청거리지 않게끔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이 발의 예민도 그리고 바른 정렬, 이것을 연습하는 것은 중요하죠. 거북목을 방치했다.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면 손가락 통증, 손목도 안 좋고 팔꿈치까지. 그 다음에 거북목 자세는 목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저 밑에 있는 골반에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깨는 말리고 등은 굽고 골반도 뒤로 들어놓은 상태가 되니까 뒤쪽의 근육은 늘어나면서 안 늘어나려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근육을 감싸고 있는 근막을 너무 뻣뻣하게 하더라. 그래서 영상의학적으로 보이지 않는 통증들을 만들어낸다. 거북목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앞쪽으로 갔으니까 원래대로 이렇게 뒤로 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요, 도리도리 천천히 이렇게 움직여 버릇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움직여 버릇하고요, 그 다음 이렇게 깍지 껴서 앞으로 쭉 내미는 거죠. 대부분은 안 올라갑니다. 이런 스트레칭만 하루에 5분씩 하셔도 거북목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거북목이 위험한 이유는 골반에서부터 요추, 흉추, 경추라고 그래서요, 목뼈까지 저희들이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또는 걸을 때나 몸에 전달되는 부하라고 하는데요, 스트레스를 잘 흡수하고 분산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경추의 기능인데요, 이 경추의 커브라고 하는 곡선이 정상적으로 안 되게 되는 순간부터 척추가 받지 않아도 될 스트레스가 계속 더 많이 쌓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경추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길이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짧아진 근육들, 그 다음에 늘어나는 근육들이 생기게 되고, 짧아진 근육은 그 짧아진 채로 경직이 되니까 문제가 되고, 늘어나는 근육은 안 늘어나려고 버티니까 여기서 불필요한 많은 기계적 자극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엉뚱한 데에 이미 가 있는 것도 우리에게 피로감을 많이 주는데, 근육들도 이렇게 더 뻣뻣해지게 되면 경추는 압박을 많이 받게 되면서 척추와 척추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꼭 교통사고나 큰 충격을 받지 않더라도 만성적으로 눌리게 되니까 나중에는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오게 되는, 그렇게 되면 이제 신경을 누르니까 저림 현상, 통증, 이런 것들이 같이 갈 수 있잖아요. 무서운 것이죠. 왜냐하면 앉아서 업무 보셔야 되는데 계속 목이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팔이 저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죠. 저는 스마트폰 시대 이전에는 확실히 거북목 증상이 좀 적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그때도 이제 노화가 되면서 등이 굽은 상태는 거북목으로 가는 겁니다. 등을 딱 펴면
턱이 싹 들어오면서 바른 자세가 되는데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예전에 시니어들처럼 노인들처럼 그 자세를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너무 이거를 쳐다보고 있고 모니터도 그냥 내 눈앞에 있는데 그걸 계속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가게 돼 있죠. 옛날에 농경사회나 산업사회에서는 사실 뭔가를 계속 주시하는 이러한 패턴보다는 좀 다양하게 일하는 이런 패턴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좀 차이가 있고요. 그때와는 다르지만 지금은 문제는 뭐냐? 초등학생들도 거북목이 있을 수 있고 중고등학생들도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재활의학과를 다닌다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확실히 예전보다는 지금이 훨씬 거북목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북목이 될 때까지 결국은 잘못된 자세를 계속 우리가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바른 자세로 움직이는 법, 그리고 바른 자세에서 우리가 일하는 이러한 습관을 가지면서 여기에 늘어났던 근육을 조금 단축시키고 너무 뻣뻣해졌던 근육을 살짝 늘리는 이런 교정 운동을 통해서 거북목은 충분히 극복될 수 있습니다. 거북목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앞쪽으로 갔으니까 원래대로 이렇게 뒤로 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요. 일단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구부렸을 때 통증이 완화되는지, 폈을 때 통증이 완화되는지 좀 보고요. 한쪽으로 이렇게 펴니까 훨씬 시원한 느낌이 나면 이제 펴는 운동 위주로 좀 많이 하고요. 구부리는데 훨씬 좀 편안한 것 같다 그러면 좀 구부리는 스트레칭을 해서 척추에 탄력을 주는 게 좀 중요합니다. 물론 계속 구부리는 것만 건 아니겠지만 일단 불편감이 없어져야 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를 너무 크게 가져가지 않으면서 목을 편안하게 움직이는 전체적인 범위가 이만큼이라면 한 50% 안에서 통증 없이 움직일 수 있는 목 움직임 운동을 먼저 하셔야 되겠습니다. 목을 다 이렇게 스트레칭 하는데 뭔가 나는 이렇게 스트레칭 하는데 훨씬 목이 시원하기보다는 뭔가 좀 더 아프고 찌릿찌릿한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은 목을 구부리는 스트레칭을 좀 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너무 피는 게 너무 아프다. 그것도 역시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기계적으로 막 압박하고 한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 도리도리 천천히 이렇게 움직여 버릇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움직여 버릇하고요. 또 하나는 구부렸다가 폈다를 안 아픈 범위에서 여태까지 목이 안 좋으면서 너무 많은 근육과 근막이 뻣뻣해져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된 다음에는 어깨를 돌리는 운동을 하세요. 왜냐하면 어깨에 붙어 있는 근육들은 목에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목을 이완할 수 있는 어깨 돌리기. 그 다음에 어깨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목에 붙은 근육들도 살짝 이완을 하기 시작하겠죠. 이렇게 되면 목을 또 앞으로 거북이처럼 쭉 뺐다가 도턱으로 들어왔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약간 옆으로도 이렇게 목을 빼보고 이렇게도 예전에 다 됐던 동작들이거든요. 이렇게 약간 웃기긴 하지만 이게 됐던 동작들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한번 돌려보시겠습니다. 어깨랑 이렇게 두두둑 소리가 나는데 이런 것들은 통증을 동반하지 않으면 근막이 풀리면서 나는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벌써 이 동작만 딱 해도 목에 긴장감이 떨어지고 또 뻣뻣함도 훨씬 떨어집니다. 저는 목이 거북목이 됐으니까 원래대로 돌아와야 돼 라고 하는 이런 폭력적인 운동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일단은 가볍게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게끔 점진적인 자극을 줘야 됩니다. 골반을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손을 이렇게 놓고요. 쭉 가슴을 펴면서 골반이 바른 자세에 가 있을게 하고요. 그 다음 앞으로 쭉 내면서 다시 뒤로 가게 하고 완전히 천장을 바라보고 다시 구부리고 옆모습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완전히 허리를 펴서 골반을 원래의 위치에 갖다 놓고 완전히 또 구부리는 겁니다. 그러면 골반이 들어놓은 거죠. 그래서 골반을 먼저 유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요거를 한 10회 정도 하시면 골반만 움직였는데 목이 시원해집니다. 여기서 먼저 이 운동을 하시고 그 다음 이게 잘 됐다 그러면 다리를 발 붙이고 무릎 붙이고 여기 힘을 딱 주신 다음에 바르게 앉아서 손을 이렇게 여기서 그대로 손바닥이 모이게끔 위로 그려야 합니다. 또 내리고 그러면 손바닥이 모일 때 이렇게는 안 되죠. 바른 상태에서 위로 이렇게 가게 되면 등이 쫙 펴지면서 목이 있어야 될 위치를 딱 잡아줍니다. 근데 이거를 신경 쓰다 보면 이게 무릎이 풀립니다. 그러지 말고 여기 딱 주고 왜 여기를 붙이냐? 그러면 골반이 힘을 받을 수 있게
이거를 띄면 골반이 뒤로 눕는데 얘를 딱 붙이면 골반이 위에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게요, 의외로 힘듭니다. 한번 해보시면. 근데 딱 올라간 자세가 사실은 정렬이 딱 맞는 자세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깍지 껴서 앞으로 쭉 내미는 거죠. 팔꿈치까지 펴는다. 이렇게. 여기서 가슴을 너무 피지 말고 위로만 딱 드는 겁니다. 대부분은 안 올라갑니다. 근데 이걸 딱 들면 등이 쫙 펴지거든요. 등이 안 펴진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딱 밀고 1단계, 2단계 쭉 위로 쥐가 납니다. 이런 운동들로 먼저 하면 목을 안 움직이고도 목이 원래 위치로 딱 가게 만듭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 왼팔로 오른 무릎 싹 돌려줘요. 오른팔로 왼무릎 이렇게 되면 또 등이 쫙 펴지잖아요. 그럼 딱 앉으면 시원한데? 이런 스트레칭만 하루에 5분씩 하셔도 거북목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목을 심하게 꺾으면 안에 있는 디스크 손상도 있을 수 있고요. 척추를 붙잡고 있는 인대들도 손상을 당할 수 있고 근육, 근막도 손상을 당할 수 있고 신경도 손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꺾는 것, 누가 막 압박하는 것 이런 것들은 목에서는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됩니다. 거북목을 방치했다.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면 손가락 통증, 손목도 안 좋고 팔꿈치까지. 그 다음에 이 자세가 거북목 자세는 목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어깨에 잘못된 자세를 동반합니다. 자, 그러면 어깨에 흘러내려가는 신경도 눌리게 되겠죠. 이렇게 기계적으로 압박을 받으면 신경은 찌릿찌릿, 저리고 무감각해지고 또 통증까지 갈 수 있으니까 목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해가지고 놔뒀더니 이런 식으로 어깨는 말리고 등은 굽고 골반도 뒤로 늘어놓은 상태가 되니까 뒤쪽의 근육은 늘어나면서 안 늘어나려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근육을 감싸고 있는 근막을 너무 뻣뻣하게 하더라. 그래서 영상의학적으로 보이지 않는 통증들 을 만들어낸다. 그게 이제 근막 통증 증후군이나 근막 섬유 통증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방치해서는 너무 많은 관절에서 고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거북목을 방치했다가 두통이나 눈에 통증이 오는 이런 것들은 일단 척추 뒤로 근육이 있고 앞으로도 근육이 있고요. 옆으로도 있잖아요. 이 근육들은 다 신경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목에 있는 근육들이 머리로 타고 올라가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여긴 신경이 다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목에 있는 근육이 타이트한데 그 목 근육이 가지고 있는 신경이 이렇게 머리까지 올라가는 같은 줄기라고 그러면 충분히 두통이 올 수 있죠. 왜냐하면 근막을 통해서 압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전체 연결된 부위가 우리가 방사통이라고도 하고 연관통이라고도 하는데 각각의 부위가 서로 다른 신경세포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줄기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죠. 거북목인지 아닌지를 자가 진단하기 위해서는 목을 이렇게 두 턱으로 쭉 뽑아올 때 아무 문제 없이 여기서 쭉 뽑아올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완전히 목을 들었을 때요. 이 목이 여기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 옆에서 봤을 때 이 옆 라인이 쭉 넘어가면서 일자가 돼야 됩니다. 지금 저 보시면 이게 일자가 되잖아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일자가 안 된 상태에서 등만 이렇게 넘어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거북목일 수 있다는 것이죠. 목이 충분히 펴져서 가동 범위가 다 안 나온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 견인은 몇몇 연구들을 통해서 도움이 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지만 견인을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한 방향으로 견인을 하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은 통증이 훨씬 떨어지고 거북목에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악화가 되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기계적으로 끌어당기는 것을 많이 하시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천천히 가져가셔야 된다. 즉 목이 거북목 상태가 되는데 이제 목을 막 가지고 움직여서 원래대로 놓는다 하지 마시고요. 목이 이렇게 거북목이 되고 어깨가 이렇게 말리는 자세는 사실은 저 밑에 있는 골반에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골반이 뒤로 눕게 되면 이 모든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견인을 하시는 것보다는 견인이 도움이 되고 교정 효과가 있다 그러면 그걸 쓸 수 있으나 견인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좋아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자세도 변화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밑단에 있는 큰 뼈인 골반에서부터 자세를 이렇게 꾸정한 골반 자세가 아니라 바른 골반 자세를 유지하는
운동을 해서 목을 연쇄 반응적으로 제대로 된 자세로 맞춰놓는 이런 운동이 필요합니다. 거북목과 디스크 손상은 차이가 있죠. 거북목은 디스크 손상이 없어도 사실은 뒤로 살짝 펴져 있는 커브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일자 커브가 됐다거나 아예 앞으로 나가는 역커브를 만든다. 이건 거북목이고요. 디스크 손상은 요추가 바른 모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간판 탈출, 즉 뒤쪽으로 안에 있는 수핵이라고 하는 디스크 안에 있는 이 물질이 뒤로 튀어나온 거니까요. 요거는 일단은 거북목 디스크 손상은 다른 질환이죠. 좋은 목 마사지 법이 있냐? 많은 질문을 받는데요. 목은 함부로 마사지하면 안 됩니다. 목의 정렬이 무너진 상태에서 누가 막 손의 힘으로 뭔가를 어느 부위를 좀 세게 할 때 또 손상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은 늘 좀 부드럽게 힘을 빼게 하면서 움직임으로 치료하는 게 좋다. 목 마사지 받으면 그때뿐이지 조금 했으면 또 뻣뻣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오일을 발라서 살짝 힘 풀어주는 스웨덴 마사지식 너무 좋지만 누군가 그냥 막 어이구 시원하다, 어이구 시원해 이렇게 하는 것이 또 더 아프게 할 수 있다. 조심하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폼롤러라고 하는 거, 땅콩볼 이러한 근막 이완 도구들을 써서 마사지를 하는데 척추뼈 주변으로 아파오고 힘들면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는 척추에 실제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이런 것도 의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가 좋지 않더라도 기계적인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여기에 불편감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척추 몸통, 뼈가 지금 약하다 또는 이런 데서도 척추관 협착이 있다거나 전방전이나 후방전이가 있는 이런 척추의 정렬 상태가 무너졌다고 그러면 어떤 기계적인 자극이라도 여기에는 분명히 부담감을 주고 아플 겁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근육을 이렇게 했는데 그런 데가 좀 아프거나 너무 예민하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큰 질환이기보다는 근막의 불기능이다. 즉 이 연조직 또는 결합 조직의 불기능이다. 원래 이 결합 조직은 한 85%가 물로 수분을 갖고 있는 것인데 너무 뻣뻣한 자세가 돼버리면 여기서 수분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너무 점성만 올라가가지고 마치 차를 굽듯이 굳어버리는 이런 상태가 된다. 거기서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뻣뻣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질환이기보다는 약간의 근육, 근막 불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이 아파서 도수치료를 받으시는데 도수치료를 7번 받으시는 동안 점진적으로 좋아졌다. 그럼 이분은 도수치료가 잘 맞는 분입니다. 그런데 뭔가 살짝 좋아진 것 같은데 계속해서 똑같은 상황으로 10회, 20회 받으셔도 좀 효과가 없다. 이런 분들은 저는 운동을 하셔야 될 분들이다 라고 저는 늘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누군가가 막 눌러주고 늘려줘서 이것이 좋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내가 움직여야 될 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거북목은 어깨가 굽고 등이 굽으면서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앉아 계실 때에 가급적이면 등받이 밑단에 엉덩이 부위가 일자로 딱 와서 닿을 수 있게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빠져나와서 이렇게 있는 것이 제일 안 좋은 거니까요. 등받이를 딱 밑단을 내 엉덩이와 허리 밑부위가 여기를 딱 느낄 수 있게 요 정도만 거기다 딱 대줘도 일단은 자세는 좋아집니다. 그거를 좀 신경 쓰시고 앉아있을 때 내가 그렇게 앉아있는가 이렇게 비벼봤을 때 허리 밑단, 허리의 피부가 내 등받이를 이렇게 닿고 있는가 이런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식적으로 바로 앉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거북목과 라운드 숄더가 다 고쳐졌겠죠. 그런 방법은 사실 누군가가 교정할 수 있는 교정기구를 또는 보정기구를 우리한테 착용하지 않고서는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 등, 허리, 골반 이런 데에는 여러 신경세포들이 있어요. 저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신경과학적으로 우리 관절에는 인대, 힘줄, 그리고 관절 주머니, 그리고 근육들에 사실은 신경세포가 있는데 이 신경세포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느껴지는 이 감각을 머리에다가 보고하면서 내가 어떤 자세에 있냐를 계속해서 피드백 줄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이게 안 움직이니까 너무 한 자세로 유지되니까 이런 신경세포들이 무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른 자세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게 정상적인 자세처럼 우리가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좋은 방법은 모든 관절을
1시간 앉았다면 일어나서 그 관절들을 조금씩 움직여줘야 됩니다. 움직이면서 이 신경세포들이 다시 예민하게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또 다시 구부정해지면 그 신경세포들이 야, 너 구부정해지고 있어. 이 피드백이 여기 가니까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바로 앉아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무의식적으로 이것을 좀 바꾸게. 아, 생각 안 했는데 이게 약간 좀 뻐근해 오는데 그러면 그 이제 신경세포가 너 너무 구부정하고 있는 거야. 라는 신호를 준 거죠. 그런 것들을 빨리 받아서 아, 잠깐 일어났다가 쉬었다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생활 습관입니다. 거북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모니터를 보는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특히 핸드폰을 보는 시간도 줄여야 되고요. 핸드폰을 보게 되면 핸드폰 안에서 주는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핸드폰을 16시간 사용하셨어요. 그럼 이거는 뭐 잠자는 시간 빼고는 다 사용한 거잖아요.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좀 적절히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핸드폰 사용 시간을 줄이는 데 노력하고요. 업무를 보면서 모니터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무조건 모니터를 20cm에서 25cm는 높이를 올리자. 밑으로 바라보지 않고 요것만 딱 올려도 바른 자세가 되니까 그러한 삶에서의 변화를 조금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하셔야 되겠죠. 너무 구부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쪽의 근육을 이렇게 강화하는 운동, 앞쪽으로 또 다시 스트레칭해서 이런 운동들을 그래도 하루에 한 2, 30분 하실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